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요 퇴비장에 퇴비를 뒤집어서 옮기고 아울러서 몇 가지 이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퇴비장은 제가 매년 활용을 하는 장소인데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그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밟으면 푹신푹신하게 들어가고 잡초들이 엄청 잘 자랍니다. 그만큼 그름기가 많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요 이제 퇴비 재료를 지난번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장가지 파쇄기 빌려와서 한번 자르는 걸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드렸었죠. 그렇게 잘라 놓고 자일필하면서 이제 퇴비 만드는 걸 좀 미루어오다가 한 달 전에 이 퇴비를 액비 남은 거 넣고 물 붓고 그렇게 하면서 퇴비를 1차로 부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퇴비 만들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퇴비를 만들 때는 물을 참 많이 줘야 된다. 그 이유는 유기물이 단단해져 있는 게 부드러워지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미생물의 접근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물이 묻었기 때문에 이렇게 썩고 있잖아요. 부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곳은 어떻습니까? 바삭 말라 있잖아요. 바삭 말라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유기물 상태가 그대로 있죠. 전혀 썩지 아니하고 그냥 말라 있는 거죠. 이러면 퇴비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밭으로 들어가면 땅 속에서 비를 맞고 썩겠죠. 그러면 그때 냄새를 맡고 곤충들이 날아와서 알을 낳으면 굼벵이 같은 게 생기죠.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큰 애벌레들이죠. 이건 굼벵이라기보다는 뭘까요,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굼벵이라는 것은 풍뎅이 애벌레입니다. 근데 얘는 풍뎅이보다 엄청 크겠죠. 이제 장수 풍뎅이라든가 이런 큰 애벌레들이 이런 유가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또는 여름철에 따뜻한 계절,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계절에 퇴비를 만들면 이렇게 애벌레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는 추운 겨울에 만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늦게 만드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와 저 마른 자리를 최대한 또 물을 충분히 넣어서 미생물들이 또 접근을 해서 부숙을 이어가면서 퇴비가 잘 부숙이 되면 요거는 가을 농사에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저곳에 허연 부분이 저게 버석 말른 재료들이거든요. 이렇게 부숙이 안 되고 버석 말라 있는 이런 재료들, 고루 흩어서 올리고, 요런 재료들은 뭉쳐 있잖아요. 말라 있으면서 뭉쳐 있는 이런 재료들은 충분히 펴주고, 그리고 물을 흠뻑 뿌려줍니다. 아주 많이 뿌려줍니다. 그냥 젖을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충분한 물을 머금고 그곳으로 미생물들이 접근을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세균이죠. 세균. 영어로 박테리아. 요것들은 다리도 없고 날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챙이처럼, 물고기처럼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이동을 하는데,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이 없으면 아예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숙이 일어나지 않죠.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미생물이 접근을 못하다 보면 썩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막같이 이런 건조한 기후에 보면은 1000년이 넘은 미라가 발견되고 하잖아요. 그게 사막의 건조한 기후에 사람이 죽긴 죽었는데 썩지 않고 미생물이 접근을 못해가지고 말라버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바삭 말라있는 이 유기물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미생물이 접근을 못하면 썩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잘 이해를 하면 물과 미생물의 관계, 유기물과 물의 관계, 이런 걸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보면은 말라있는, 버석 말라있는 이런 재료들을 또 파서
뭐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들은 또 빼줘야 돼요. 왜냐하면 뭉쳐져 있으면 물도 잘 안 통하지만 공기도 안 통하겠죠. 그래서 공기가 통해야 그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가 공급이 되어서 또 미생물들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미생물들도 산소를 통해서 호흡을 하거든. 그래서 이걸 꼭 버섯 말라 있는 것들은 고루 펴서 그리고 물을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켜켜이 쌓이고 나면 위에 한번 물 준다 해서 속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조금씩은 들어가지만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장마철이 이제 지나갈 때는 이걸 좀 덮어놔야 돼요. 왜? 너무 많은 양의 비가 들어가면 그것 또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양의 물을 이제 주고, 자, 저쪽에 있던 퇴비 무더기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해 왔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렇게 허연 거 그대로 있죠. 이거는 물이 없어서 부숙이 안 된 거. 그래서 흠뻑 물을 또 줘야 돼. 오늘 제가 이 퇴비 뒤집기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되새겨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 퇴비는 겨울철에 부숙을 시키면 저기 있는 것 같은 저런 군뱅이 종류들이 생기지 않는다. 추우니까. 곤충들이 없으니까 알을 못 낳겠죠. 그러나 여름철에 만들게 되면 이렇게 곤충들이 날아와서 알을 낳아서 군뱅이 등 저런 뭐 사슴벌레, 애벌레, 또 장수풍뎅이 같은, 또 일반적인 풍뎅이 이런 것들이 이제 알을 낳아서 애벌레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퇴비를 타고 만약에 밭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심어놓은 작물의 뿌리를 다 깔아먹고, 특히 고구마 밭이나 감자 밭에 들어가면은 다 깔아먹고 못 쓰게 만들죠. 그 다음에는 이 퇴비를 최소한 3번, 많게는 4번 정도 뒤집기를 해줘야 부숙이 완료가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물을 고루고루 뿌려줄 수 있도록 뒤집어서 그때에 뭉쳐있는 건 풀어서 또 공기가 통하도록 해서 이 유기물들을 깔아먹고 거름으로 만들어주는 미생물들의 호흡과 운동을, 즉 도로를 확보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먹이나 칼로리는 여기에 들어있는 이 유기물을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물과 공기의 공급만 원활하게 해주면 좋은 퇴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평소에 맑은 날은 벗겨놓고 가끔 물도 자주 주는 것이 좋고요. 저기 있는 이제 천막 같은 걸 준비를 해놨다가 장마철에 또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요 위를 덮어서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